긴급 속보. 이강인 파리에서 태극기 펼쳤다. PSG 구단의 한국 배려심. 이강인 천억 선수 기대되는 진짜 이유. PSG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프랑스 유력 매체 르십스포르트가 11일 한국 시각 이강인의 PSG 입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한때 PSG 이적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계획이 없다. 손흥민의 팀 동료 이강인이 마침내 PSG에 입성했다며 이강인은 1970년 PSG 창단 이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인터뷰를 싣고 어렸을 때부터 파리 생제르맹을 알고 지냈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아주 오랫동안 프랑스 챔피언십을 지켜봤다. 매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경쟁을 하는 치열한 리그라고 보도했다. 이강인과 PSG는 2028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고 있다. 이강인의 PSG행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21년 여름, 이강인은 친정팀 발렌시아에 사실상 버림받았다.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 신분을 얻었다. 마요르카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이강인의 재능은 완벽하게 만개했다.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맹활약했다. 6골 -6 도움을 기록했다. 탈압박 능력은 절정이었고 드리블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다. 게다가 약점인 몸싸움과 스피드도 개선되면서 라리가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됐다. 2022에서 2023 시즌 유럽 7대 리그 소속 선수들 중에서 100회 이상 드리블 시도를 한 선수 가운데 드리블 성공률 1위였다. 72.6%로 압도적이었다. 유일한 성공률 70%대 선수였다. 또 경기당 키패스 1.5회, 드리블 2.5회 성공을 기록했다. 결국 수많은 명문 클럽이 이강인을 주목했다. EPL에서는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였고 라리가에서는 엘 마드리드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단, 엘 마드리드는 마요르카가 원하는 이적료를 줄 수 없었다. 재정적 한계가 있었다. 선수 한 명을 포함한 스왑딜까지 제시했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결국 PSG가 하이제킹에 성공했다. 이적료 2천만 유로의 요구를 수용했다. 결국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공짜로 영입해 2년 만에 314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남겼다. PSG는 올 시즌 대대적 선수 개편이 있었다. 슈퍼스타들의 무차별 영입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렸지만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의 M&M 라인은 실패로 끝났다. 메시는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로 떠났고 네이마르 역시 음바페와의 갈등 속에서 PSG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에 음바페 역시 최근 PSG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영입 정책의 한계를 느낀 PSG는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주목하면서 팀 개편에 나섰다.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다. 르십스포르트는 PSG는 역사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팀을 개편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다. 2. 이강인 손흥민 팀이 1. 2위 내. 올여름 이적료 최다 지출 1. 2위는 PSG와 토트넘. 이강인 간 파리 생제르맹.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헛스퍼가 올여름 가장 이적료를 많이 지출한 1. 2위 팀이다. 스포츠 매체 스코어 90은 11일 한국 시간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출이 많았던 팀들을 나열했다. 나열한 기준은 돈을 많이 쓴 기준이었다. 1위는 PSG였다. PSG는 총 6명을 영입이었다. 시작은 위고 에키티케였다. 에키티케는 스타드 드 랭스에서 활약하며 잠재력을 드러냈고 2022년 임대로 PSG에 합류했다. 올여름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해 이적료가 발생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이적이 확정된 이들이 줄줄이 영입 발표가 됐다. 마누엘 우가르테,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가 포함됐다. 우가르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 였고 리카는 4,500만 유로, 약 641억 원, 였다. 이강인은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 였고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는 자유계약 이적이었다.
여기에 에키티케 이적료를 더해서 1억 5,600만 유로, 약 2,222억 원가 됐다. PSG는 스트라이커, 이선 자원 등을 더 영입할 예정이다. 여러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이적설이 나고 있다. 추가가 된다면 총 이적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토트넘은 총 4명을 데려왔다. 에키티케와 같은 이유로 페드로 포로 이적료가 발생했다. 포로는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스포르팅에서 임대를 왔는데 완전 이적 옵션이 올여름 활성화가 됐다. 데얀 쿨루셉스키도 마찬가지다. 쿨루셉스키는 2021에서 22시즌 중도에 왔다. 1년 6개월 임대였고 임대가 종료되자 이적료가 발생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 제임스 메디슨이 새롭게 합류했다. 비카리오는 위고 요리스 대체 자격이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 강등 후 이적시장 매물로 나왔고 토트넘에 합류했다. 토트넘의 부족한 창의성을 해결해줄 예정이다. 4명을 다 데려오는데 1억 3,600만 유로, 약 1,937억 원이었다. 주드 벨링엄, 호셀루 등을 품은 레알 마드리드가 3위였다.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를 데려온 리버풀이 4위였다. 첼시가 5위였고 사우디아라비아 광풍에 합류한 알힐랄리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벤투스,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널, 라이프치히가 뒤를 이었다. 2에서 3년만 늦었더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맨유, 월클 MF, 위 깜짝 고백. 브라질 축구 스타 카세미루가 1년 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깜짝 이적한 이유를 공개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1일, 한국 시간, 카세미루는 이상적인 순간이 아니었다면 레알 떠나 맨유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맨유로 이적한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브라질 국적의 카세미루는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후 FC 포르투에서 경험을 쌓은 카세미루는 2015년 레알로 복귀한 후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했다.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와 함께 크카모 라인을 결성. 스페인과 유럽 축구를 휩쓸었다. 크카모 라인을 앞세운 레알은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챔피언스리그가 출범한 후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유일한 기록이다. 라리가 3회,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등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카세미루는 지난해 여름 우에파 슈퍼컵 우승을 끝으로 레알을 떠나 맨유로 이적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이적이었다. 당시 레알은 직전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팀이었던 반면 맨유는 리그 6위에 그치며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세미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맨유 이적을 선택했다. 이후 리그 28경기, 우에파 유로파리그 12경기 등 총 51경기에 출전하며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투쟁심 넘치는 플레이와 승부욕으로 맨유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됐다. 카세미루의 활약으로 맨유는 시즌 초반 부진을 이겨내고 리그 3위, 리그컵 우승, FA컵 준우승이라는 예상외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에 앞서 카세미루가 왜 맨유로 이적하기로 결심했는지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세미루는 내게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배고픔과 야망이 남아있었다. 맨유 이적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세미루는 먼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들은 즉시 내 뜻에 따랐다. 최고의 팀, 레알을 떠날 수 있는 기회였다. 난 계속 우승하고 싶은 갈망을 느낄 수 있는 나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맨유 이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카세미루는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3년이 더 지난 상태였다면 난 레알을 떠나 다른 팀으로 가지 않았을 거다. 리그를 바꾸고 또 다른 위대한 팀에서 뛰고자 하는 야망도 없었을 것이라며 작년이 가장 이상적인 순간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레알에서 10년을 보내고 이곳에서의 첫날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 팀 구성원 모두가 친절했고 팬, 직원들, 동료들 모두 좋았다. 그들이 내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